안녕하세요. 신의 한 수의 우동균입니다. 경제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지금 우한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자영업자분들 그리고 많은 직장인분들 실업을 하거나 지금 사업을 접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이제 우한 코로나 거의 끝났다. 이제는 우리는 안정적으로 돼가고 있다. 그리고 긴급 재난지원금 줄 거니까 별 문제 없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관련된 지표들 몇몇만 봐도 대한민국 경제 심각한 상황이다 라고 신호를 주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이창근 박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지금 이 우한 코로나를 거치면서 많은 분들이 시름을 겪었거든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어디 가게를 가거나 하면은 평상시 같으면 가득 차야 될 곳이 네네. 텅텅 비어가지고 상황이 좋지 않은데 지금도 사실 별반 차이가 없거든요. 네네. 근데 그러한 어떤 현상들이 이제 지표로도 나타나고 그렇습니다. 있다는 거죠? 네네. 우리가 지난 총선 기간 내내 이제 저희 미래통합당 얘기했는 부분이 뭐냐면은, 코로나19가 안정이 되고 나면은 이제 경제 코로나가 불어닥칠 것이다. 그리고 경제 코로나는 이미 코로나로 인해서 시작된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 잘못된 경제 정책에 의해서 시작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위기, 그렇죠. 중소기업의 위기, 그리고 그곳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위기에서 이미 시작이 됐다. 그래서 경기 침체 국면, 하강 국면에 돌입을 했다. 하지만 거기에 코로나19가 기름을 부은 격이다. 그래서 그게 더 심화될 것이다. 그렇게 다 예측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계층은 무엇보다도 뭐니 해도 결국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그곳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라고 계속 경고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게 이제 지표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미 코로나가 1월 초에 이제 발병이 첫 환자가 발생돼서 쭉 이어졌는데요. 2월달 지표도 좋지 않았지만 3월달 지표를 보면은 향후 경기를 전망하는 경기 동행지수와 선행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동행지수는 전월 대비해서 마이너스 1.2%를 기록했고요. 선행지수도 역시 마이너스 0.6%입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모든 경제학자들이, 저를 포함한 경제학자들이 예측을 했고 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그것을 인정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직격탄이다, 힘들다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종사하고 있는 서비스업만 보더라도 이달에 4.4%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예, 서비스업의 생산이. 그렇다면은 이거는 그동안의 우려가 현실화가 된 거고, 문제는 뭐겠습니까? 저희는 확산세가 안정이 되고 환자가 10명 안팎으로 이제 발생한다 이렇게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해외, 특히 유럽이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럽, 미국 등등에서 온갖 봉쇄 조치를 하고 그러한 영향은 이제 4월달 경제에 나타날 거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4월달에 경제 지표는 5월달에 나타나겠지만 그것은 아마 해외 영향을 받아서 서비스업이나 이런 부분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다. 이렇게 예측이 될 수 있는 거죠. 더 심각한 거는 이미 코로나19가 발생하고 4주가 경과된 시점에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종사하고 있는 그러한 도소매, 숙박, 음식점 그런 쪽의 고객 평균 감소율을 보더라도 정확하게 그래프가 급증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러한 영향이 결국은 숙박, 음식점, 운수업에 타격을 받았다는 게 여실히 증명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지표가 4월에도 더 안 좋아질 거고 아마 이게 향후 얼마간에 더 이어질지는 예측이 불가능합니다만 적어도 경기 선행지수가 마이너스 0.6%라는 거는 향후 몇 개월 안에도 이게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특히 서비스업은 계속 지속될 것이다 하는 경우 우려를 표할 수 있는 거죠. 진짜 지금 제가 이제 우리 박사님의 분석을 또 들으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우한 폐렴 사태가 심각할 당시만 놓고 보면은 우리의 내수, 서비스업 등등 이런 곳에서 지금 큰 타격이 있었는데 이제는 지적하신 대로 미국이나 유럽, 우리가 주로 교육을 하는 그런 나라들이 이제 봉쇄를 하고 지금 난리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의 주요 경제 버팀목인 수출에 악영향을 끼칠 거고 또 수출이 안 좋아지면은
돈이 돌질 않으니까 또 내수에 또 악영향을 줄 그렇죠. 거고 지금 악순환의 고리에 우리가 빠져들었다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해외 영향이 반영되는 것은 4월달 경제 지표로 봐야 되겠죠. 그것은 이제 5월달에 발표가 됩니다. 발표되고 아마 5월 이맘때쯤이면 발표될 겁니다. 하지만 이제 전 세계가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 그래가지고 엮여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 선순환 관계가 이제 악순환 관계로 고착화 되면은 이제 경제는 더 심각해지는 거죠. 근데 문제의 핵심은 이제 정부의 대책인데요. 저희 미래통합당이 계속 주장했는 부분이 지난 총선 기간에는 정부가 만약에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면 차라리 모든 국민한테 지급하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왜? 세금을 모두가 다 내는데 그거는 조세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세금을 내는 사람과 안 내는 사람 그런 구분도 없이 소득 하위 70%만 주겠다 이런 부분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해서 차라리 주려면 다 줘라. 그리고 그거보다는 저희가 먼저 주장했는 거는 재정 구조 개혁을 해서 100조 원이라는 예산을 마련해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거기에 종사하는 근로자들한테 집중하라는 게 저희들 얘기였거든요. 네. 하여튼 정부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아랑곳하지 않고 정부가 처음에 내놓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1차 대책이 뭐였냐면은 초저금리에 대출해 주겠다 그래서 1.5% 그래서 12조 원의 재원을 마련했단 말이죠. 하지만 12조 원 재원도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지적했다시피 적폐 트라우마나 그런 것 때문에 공무원들이 마치 재원은 있지만 깔때기론 망하고 난 뒤에 돈이 지원되는 현상처럼 제때 적시에 지급이 되지 않았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수도 없이 지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조금 현장에 반영되고 해서 조금 지급 속도가 빨라진 면은 있지만 그 12조 원 예산이 부족해서 정부가 급하게 4조 4천억을 더 늘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조 4천억 원 정도를 하겠다는 건데 그게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고 정말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한테 가겠냐 이거죠. 그러다 보니 2차 대책을 마련했다. 그렇게 발표한 게 6대 시중은행의 자금을 활용하는데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을 통해서 95%는 신용보증을 받아서 결국 은행들 걱정하지 마라. 5%는 당신들 책임이 수 있지만 만약 디폴트가 될 경우에 그렇죠. 95%는 신용보증기금을 활용하니 그렇게 해서 자금을 빨리 지원하라고 하는데 그거는 금리가 또 3% 4%대예요. 그러다 보니 지금 1.5% 금리도 초저금리라고 하지만 매출이 나지 않고 종사자들을 해고하고 그런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12조 원에서 16조 4천억으로 늘렸다 하더라도 그 자금도 깔때기론처럼 정말 한 방울씩 떨어지는 갈구하는데 그렇죠. 시중은행을 이용해서 자금을 더 늘리라고 했지만 그 금리가 만약에 3% 4%가 됐다 그러면은 아무리 2년 거치 3년 후 3년간 분할 상환한다 하더라도 부담은 크다는 거죠. 아니, 저는 굉장히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의 이 경제 대응을 보면은 무능함을 넘어서 지켜보는 저로서는 화가 나려고 합니다. 왜냐면은 통합당에서 그동안 총선을 앞두고 이제 내놨던 것이 지금 어차피 우한 코로나를 겪으면서 지금 예산 제대로 활용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 예산 대폭적으로 구조조정해가지고 그 돈으로 국민들을 우리가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보자. 전방위적으로 해보자. 이거였는데 이 정부는 한다는 게 결국 빚을 내가지고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그 어려운 지금 국면에 있는 분들한테 기껏 한다는 게 속된 말로 대출 장사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지금 초저금리 뭐 이런 얘기 하지만은 그것도 돈을 벌 때에서야 그게 의미가 있는 거지 수입이 안 나오는 건데 빚만 내려가면은 사실 그냥 인공호흡기 붙이고 그냥 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이제 또 나온 게 신용보증기금을 통해서 하겠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감당 못한 자영업자들이 줄줄이 도산하면 그것도 결국 재정에 부담이 되는 악순환의 고리에 또 빠지는 건데 도대체 이 정부는 무슨 생각으로 이 대응을 하는 건지 정말 시장을 알고 진짜 이 현장을 알고 지금 이런 대책을 내놓고 있는 건지 정말 답답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12조에서 16조 4천억으로 늘리고 또 2차 프로그램이라 그래서 시중은행을 동원해서 신용보증기금의 신용을 보증을 받아서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이미 망하고 난 뒤에 돈 나오면 뭐하냐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그 금리라는 부분도 아무리 초저금리라 하더라도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부담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정부가 내놓은 한국판 뉴딜이라고 이제 포스트 코로나에서 한국판 뉴딜 정책 펴겠다고 하는데 진짜 한국판 뉴딜 정책은 그런 게 아닙니다. 저희 경제정당인 미래통합당이 주장한 것처럼 100조 원의 예산을 구조조정해서 마련해서 네. 은발의 오줌 누기격으로 그렇게 지원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깔때기식으로 지원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정말
소생할 수 있는 만큼 과감한 지원이 필요한 거죠. 그게 저희가 봤을 때 한 100조 원 정도가 투입이 돼서 그러한 사람들이 회생을 할 수 있도록 연명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소득이라는 게 안정적이어야 돼야 되고, 그리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도 결국은 매출 감소 시기에 그것을 버틸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있어야지만 경제가 다시 살아났을 때 다시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한 경제학의 기본인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정말 부족할 때 정부가 나서는 거고, 그게 어떻게 보면 한국판 뉴딜, 과거 미국에서 대공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펼쳤던 뉴딜 정책, 그렇게 과감한 예산 투입이 어떨 땐 때로 필요한 겁니다. 근데 전국민 긴급 재난지원금도 안 주겠다고 하면서 당정 협의한다고 해서 그렇게 티격태격 하더니 이제는 기부라는 그런 용어가 끌어내고, 근데 그거는 또 국채 발행으로 메꾸겠다? 그런 건 맞지 않는 거죠. 정말 생산적인 지출, 생산적인 재정 투입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12조, 16조 4천억, 또 2단계 시중은행 통한 신용보전기금 강화 통한 그런 작은 마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제대로 된 기업들이 일시에 위기에 봉착했을 때 정말 그들의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정도의 정부 지원이 과감하게 필요한 게, 그게 바로 한국판 뉴딜이고, 그게 바로 정부가 가져가야 될 정책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정말 이 심각한 국면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상황을 정말 해결하기 위해서 야당이 좀 목소리를 내야 될 것 같은데, 뭐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좀 진행되고 있는 건 어떻습니까? 지금은 뭐 야당이 총선 패배 이후에 아직까지 지도부 공백 기간이기 때문에 대응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1대 국회가 새로 시작되고 나서면은 국회에서 결국은 목소리를 내고 우리 당선자들이 떠들고 해야 되겠지만, 우리 이러한 저를 포함한 오피니언 리더들, 어떻게 보면 지식인들 계층에서 더 과감한 주장을, 이렇게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정책을 해라. 경제 정책만 보더라도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이 정부 말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경제 활동 인구, 쉽게 말하면은 전체의 한 37%, 40%로 얘기해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때로던 통계가 경제활동 인구의 약 25%, 30% 정도로 얘기해요. 수치는 다르지만 그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이들을 살리기 위한 정책을 우리 지식인들, 오피니언 리더들이 과감하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정부의 정책이 잘못된 부분들은 더 과감하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얘기가 다시 우리 미래통합당의 당선인들이 또 반영을 해서 국회에 반영을 하든 정부 정책을 질타하든 그렇게 이어져야지만 정부가 정말 제대로 정신 차리고 더 이상 말로만 하는 정책이 아니라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코로나가 경제 코로나로 온 이 위기에서, 또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에 의해서 경기 침체, 하강 국면에 돌입한 이 위기를 진정으로 타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홍남기 부총리 제대로 된 목소리를 이제는 듣고 경제 중대본이라고 하는 그런 책무를 맡으셨다면 우리 지식인들, 오피니언 리더들의 의견을 과감히 수용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경제 현안과 관련된 박사님 말씀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앞서 이창근 박사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이번 경제 참사는요, 단순히 코로나 때문이 아닙니다. 애초에 문재인 정권의 무능한 경제 정책이 빚은 참사였습니다. 단지 그것을 코로나로 뒤덮으려고 하는 게 바로 이 정권 아닙니까? 무능한 경제 정책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체력을 나약하게 만들어 놓았는데, 이제 코로나라는 큰 한방이 터지면서 지금 확 무너져 버리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휘청휘청거렸던 대한민국 경제 심각합니다. 이거요, 정말 이 야당과 그리고 오피니언 리더들이 모두 나서가지고요, 막아내야 됩니다. 무능한 경제 정책 이제는 끝내야 되겠습니다. 저희 신의 한 수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영상 추천 꼭 눌러주셔서 경제 현안과 관련된 이 중요한 내용 외부의 많은 분들도 알 수 있도록 많은 성원 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구전녹용, 복세편살, 요거를 응축시키면 이렇게 복세편살이 됩니다. 요게 30포, 이게 10포, 이렇게 해서요, 가격이 얼마냐? 네, 가격이 바로 22만원. 아주 저렴한 가격인데, 이 구전녹용이 평강한의원에서 나옵니다. 어제 이명웅 씨, 여러분들 이번에 잘 알잖아요. 미스터 트로트 우승한 이명웅 씨가 또 광고 모델로 있습니다. 예, 구전녹용, 복세편살, 이렇게 40포를 드리는 가격이 22만원인데요.
요게 32만 8천 원입니다. 근데 밑에 주소가 있어요. 링크. 저희 영상 밑에 하단에 링크 확인하시면은 온라인으로 주문하시면 3천 원까지 줍니다. 예, 싸게 드려요. 그러니까 이번에 11만 7천 원에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혜택입니다. 엄청난 혜택. 다른데 인터넷보다 제일 싼 거예요. 예, 근데 이게 다 국산인데 러시아산 녹용을 사용합니다. 러시아산 녹용 전문가 박한석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저희가 소개시켜드리고 있는 평강한방연구소의 구존녹용 전 제품은 의약품이 아닌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을 보조해드릴 수 있는 건강식품이라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존녹용에 들어가고 있는 진기한 모든 한약재의 경우 국내산 한약재를 사용하고 있고,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이 녹용 같은 경우는 러시아 알타이 공화국 아바이스크산 녹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녹용은 국내산, 중국산, 뉴질랜드산, 그리고 이 러시아산이 유통되고 있는데, 이 러시아산 녹용에만 으뜸 원자를 붙여서 원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보다 녹용을 잘 알고 있는 녹용의 선수들 사이에서는 원자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원자? 예, 원자. 원용이니까 원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원자. 그리고 이 뉴질랜드산 녹용을 뉴자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뉴자. 이 원자와 뉴자 사이에는 원자가 가격이 무려 배 이상 비싸다고 합니다. 그만큼 러시아산 녹용이 뛰어남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 러시아산 녹용 중에서도 알타이 공화국 아바이스크 농장의 녹용은 그 품질이 뛰어난 것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이미 현지 언론 등을 통해서 알타이의 황금이다 라는 표현으로 불릴 정도로 품질이 매우 우수한 것이 아바이스크산 농장의 녹용 특징인데요.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이 녹용들 같은 경우는 매우 고가이기 때문에 시중 한의원에서 한번 녹용 한 첩 지어 드시려면 수십만 원을 줘야 지어 먹을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거기에 들어가는 녹용이 어디 산인지는 우리가 알 길조차 없기 때문에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평강 한방연구소의 구존녹용을 저희가 추천드리는 겁니다. 게다가 시중가 28만원, 복세 편살 10포를 더해서 32만 8천원 상당의 제품을 신의 한 수 단독 프로모션 22만원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요. 지금 당장 02-389-7777로 전화하셔서 감사한 마음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